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게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건 꼭 하고 이건 절대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 포커를 칠 줄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칠 줄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네. 그게 좋아요. 포커를 칠 때 돈을 제일 많이 잃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명확합니다. 2등을 하면 됩니다. 왜 2등을 해야 되느냐? 6등, 7등 할 때는 처음에 몇 판째 죽은 거예요. 돈 태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2등 하잖아요? 끝까지 악대고 쫓아가서 마지막에 뭐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 참 기가 막히겠죠. 빨리 손 털고 판을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뻔하죠. 1등 해야 된다. 근데 R&D에서 1등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D는 뭐 SCI 논문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허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심한 경우 특허를 안 내는 데도 있어요. 일부 기업체는 안 냅니다. 남들이 쫓아갈까 봐. 원래 특허라는 게 오픈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그게 이제 지명한 얘기인데, 과연 가치 있는 기술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기능을 더 우수하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저렴하게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서로 뭐 언어 생활을 하니까 언어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상세한 뜻이 항상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1991년도에 뭐 잘 아시겠지만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사전이 10개의 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을 장식하는데 가장 훌륭한 재료 중에 하나였죠. 값이 1000불,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10권 안에 12만 단어의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브리테니카 관련한 시장 전부 다 합한 것이 12억 달러였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1996년도에 엔카타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어요. 저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백과사전의 내용을 키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CD로 팔았어요. 그런데 CD로 팔고 하다 보니까 찾기도 쉬워졌지만 값도 싸져서 시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반토막 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 시장이 작아졌으니까 돈 벌 기회가 줄어들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회 전체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 사회한테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12억 달러가 들었다가 지금은 6억 달러로 반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졌고 2016년도에 4,600만 단어예요. 기존에 있는 위키피디아에 비해 보면 38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다국어 포함한 거예요. 277개국 다국어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위키 재단이 들어가는 비용이요, 0.015억 달러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 12억 달러 시장에 비교하면 460분의 1.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단어에 대해서 더 쉽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무슨 기술이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술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진짜 필요한 기능을 얼마큼 더 우수한 품질로 더 많은 사람한테 더 싸게 공급하느냐 하는 게 가치 있는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D를 할 때 어떤 과제를 제안해야 될까? 어떤 가치 있는 과제를 제안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가공이나 가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기술 말고 현재 가장 앞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뭔지를 해놓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어디가 제일 앞섰느냐? 저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은 당연히 아니고요. 가장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거냐? 뻔하죠. 그런 거에서 맨 앞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 카메라를 만들면 그 카메라를 전 세계에 출품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먼저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DC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평을 들어요. 거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성능 업그레이드 하고 난 뒤에 세상으로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더 빠르게 기술 같은 걸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니즈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면 여러분들 다 잘 하십니다. 해결책을 다 모색해내십니다. 못한다고요? 못하는 문제도 있긴 하겠죠. 모든 것이 다 쉽게 풀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비용, 성능, 사용자 범위 같은 거 고려해가면서 기술을 개발할 과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해외 동향을 파악하자는 거예요. 물론 해외 동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어프로치한 방법이 해외를 바라보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고민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그런 사전 연구가 없다 하면 먼저 특허부터 내야죠. 우리가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과제 제안하면 되고, 만약에 사전 연구가 있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서로 같은가 다른가. 같으면 그건 이제 이미 늦은 거죠. 다르면 새로운 방법을 내가 또 하나의 방법을 마련한 거니까 제안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혹에서 가장 중요한 머스트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닥친 문제를 고민 먼저 하자. 해결책을 먼저 만들자 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뭐냐면 외국을 먼저 바라보면 문제를 아이덴티파이하기 전에 외국을 먼저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자신의 독창성을 죽여버리는 거다 하는 얘기. 잘 아시다시피 뭔가 문제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바이어스가 됩니다. 바이어스가 되면 그때는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안 보고 먼저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내가 잘 찾지 못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가를 바라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죠. 외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남들이 볼 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 외국은 다 쓸만한 연구만 했느냐? 아니에요. 외국에도 거칠의 연구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논문, SCI 논문 100편 중에서 실제로 나중에 기술이 연계되는 게 몇 %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1%. 아, 그것보다 많아요. 근데 10분의 1 이하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9개는 다 쓸모없는 연구들이고요. 그 중에 1개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 또 게다가 왜 그렇게 외국도 유행을 탑니까? 아주 짜증나는 게 1980년대 인공지능 세탁기, 제가 1989년도에 여기에 들어왔거든요.
인공지능이 막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물은 딱 하나, 인공지능 세탁기였어요. 근데 그 안에 인공지능 없어요. 1990년대 4G, 뭐 4G가 뭔지 알게 뭐야. 4G 한 얘기를 떠들다가 결국은 결과물이 딱 하나, 4G 세탁기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4G가 없어요. 그랬더니 2000년 초에 뭐 나노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구한다네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이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은나노 세탁기였어요. 근데 은나노 세탁기는 성공사례였어요. 왜 성공이냐? 세탁기 잘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 드럼 있잖아요. 그 드럼이 항상 물과 접촉하고 더러운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많이 자생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나노 기술로 나노 코팅을 해서 지금은 그 보면 아주 매끈매끈하잖아요. 거기에 세균이 못 삽니다. 그것만 해도 난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나노 테크놀로지의 아주 표면에 해당되는 거에 불과하겠죠. 그 외에도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키넥트라든지 위, 3D TV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떠들었어요. 결과물은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세컨드 라이프는 3D TV는 기능은 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방송도 안 하죠. 그죠? 방송하는 데가 있는데 안 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한 바는 뭐냐면 외국을 먼저 바라보는 건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제제안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양식의 한 페이지예요. 다 메꿔서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국내외 기술 현황을 쓰라고 되어 있고 시장 현황까지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시장이 다 있는 거라면 그걸 왜 개발해 그거를. 그래서 과제가 2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어떤 과제는 연구된 바 없음. 요 칸에다가 다 시장 없음. 또 어떤 과제는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국내는 어떻고. 과제 1하고 과제 2 중에 어떤 게 더 잘 선정이 될까요? 아니 거꾸로 여러분들이 평가위원이면 어떤 거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2번이에요? 내가 슬프다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과제 1은 접수조차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걸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면 보다시피 니즈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외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적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 회피 특허 뭐 이런 걸 고민했었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막 뜨면 과제화가 안 되면 이상하죠. 그죠? 뭐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패스트 팔로워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먹히는 작전이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거죠. 뭐 삼성하고 애플이 붙어가지고 니네 특허가 어쩌니 라운드 된, 난 그게 도대체 이해 안 가는데 왜 휴대폰의 끄트머리 라운드 된 게 그게 특허 아이템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디자인이라는 거겠죠. 그게. 어쨌든 그래서 돈을 얼마큼 갚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을 다 했습니다. 퍼스트 무버 시대에는 2등 하는 거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1등 되는 과제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뭔가를 먼저 아이덴티파이 해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외국의 연구 동향을 먼저 바라보지 마라. 숲에 2갈래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선택을 했어요.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